저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공간이라는 소재로 다양한 미디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나로부터 확장되는 공간과 공간 속의 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 가상공간, 관객 참여, 휴먼 스케일, 그리고 최근에 시간이라는 개념까지 좀 생각하게 된 게 있어서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공간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이 공간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는 시간과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인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고 이 시간이 공간에 의해서 시각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안 모네 같은 경우도 루앙 대성당을 같은 공간을 다른 시간대에 가서 계속 그렸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그 색감과 분위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서도 이 시간성을 활용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판테온을 가지고 왔는데 천장에 둥그런 창이 있어서 이 천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고 그럼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이 빛이 방향이 바뀌고 이 내부의 공간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가상공간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가상공간을 알아보기 전에 가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글을 읽으면 그 글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읽죠. 그래서 저는 미아일랜드의 모모를 가지고 왔는데 그 극장들은 오늘날의 서커스장과 비슷하지만 커다란 돌로만 지어져 있다는 점은 달랐다. 관객이 앉는 좌석은 거대한 깔때기처럼 겹겹이 계단식으로 꾸며졌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극장들은 둥그런 원 모양도 있고 갸름한 타원형 모양도 있고 커다란 반원 모양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 극장을 원형극장이라 불렀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일러스트가 같이 있어서 첨부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리는 걸 이것도 가상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 같은 책에 들어있는 다른 내용인데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마을 사는 아이들이 소나기는 아니고 이제 폭풍이 내리는 날에 이 곳에서 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이지만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놀이의 배경을 설정을 하는데 이게 높은 파도가 배전에 철썩철썩 부딪혔다. 탐사선 아르고호는 파도의 위아래로 조용히 흔들거리며 전속적으로 남쪽의 산호초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유사일에 이러한 위험한 바다를 항해한 선박은 없었다. 곳곳에 심연과 산호초가 도사리고 있고 바다 괴물들이 우글대는 곳이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도 자신들의 어떤 상상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것도 가상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같은 책이지만 아이들이 노는 것도 가상의 활용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연을 볼 때도 이 공연장에 세트를 만들어서 그 세트를 통해서 보다 공연에 몰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가상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상공간은 무엇일까요? 가상공간은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나 뭐 VR, AR 이런 것들이 다 가상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제가 정의했던 가상의 개념을 가지고 왔을 때 가상공간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방식의 활용도 가상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아이스북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파워북에다가 프로젝터를 뒤에서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쏘아서 사람들에게 내용 전달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통하지 않고 사실 프로젝션 매핑이 디지털을 통해서 송출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의 공간 활용도 가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간 활용도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무용수가 춤을 추면 그 무용수를 향해서 빛이 쏴지는데 이게 사실 볼륨메트릭 프로젝션이어서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중간에 나갑니다. 근데 이 무대에는
그 프로젝션에 의해서 계속 우영수가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을 관객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환영과 환상을 통해서 이런 움직임과 공간감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것도 가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 공간은 사실 관객이 들어가서 공간을 탐험하고 체험했을 때에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야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제퍼리 쇼의 레즈벨 시티에서도 글자들로 그 도시를 다시 재현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관객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이 도시를 탐험하게 함으로써 이 작품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객들이 작품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새롭게 느껴갈 수 있는 게 가상 공간의 큰 장점을 살리는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바디 무비스인데 이 작업 자체가 가진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관객들이 벽에 쏘여진 빛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이제 만들면서 즐기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공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티망이라는 작업인데 지금 서울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중력을 이기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게 사실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바닥에 누워서 관객들이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45도쯤 되는 각도로 이제 거울을 설치해서 그 뒤에 있는 관객들이 이제 새로운 중력 체계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준용 작가의 오그멘티드 섀도우라는 작업인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VR, AR을 이제 섞은 혼합 현실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에는 오브제가 서 있고 그리고 바닥 벽에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똑같은 크기의 가상 공간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관객이 어떤 센서로 어느 방향을 틀면은 그 방향에 빛을 쏴줘서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서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직접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공간을 새롭게 인지를 하게 되는 작업들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공간 개념이 전시에는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봤을 때 전시장에는 다양한 형태로 공간을 고려를 합니다. 특히 동선의 고려를 제일 먼저 하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계단을 없애고 모든 층을 다 경사로로 이어서 관객들이 편하게 다양한 많은 작업을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사실 건축도 하나의 작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동선이 이제 전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관람 형태를 많이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서울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테이프 서울, 튜브 서울. 그래서 관객들이 이 작업물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공간감을 느끼고 가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공간의 고려는 경계를 흐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른 차원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업들이 많은데요. 제임스 터렐 작업은 유명하죠. LED나 이런 빛을 흐리는 형태의 경계를 흐리는 빛을 이용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초월감을 느끼고 가게 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고 그리고 같은 경계를 흐리지만 공간을 무한히 확장해서 관객들이 어떤 우주 공간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업의 형태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어떤 공간의 새로운 공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그거를 넘어서는 경험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휴먼 스케일을 많이 연구가 되는데요. 특히 또 건축에서도 건축물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휴먼 스케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르꼬르비지에라는 건축가가 만든 자기 휴먼 스케일 모듈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의 체격에 맞춰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모듈화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건축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공간 크기는 뭐냐 이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케일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작은 스케일, 우리가 오브제로 느끼는 이런 스케일이고, 중간 단계 스케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감을 느끼는 그런 스케일, 중간 스케일, 그리고 우리가 고층 건물을 보거나 큰 건물을 봤을 때 와 크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너무 주관적이긴 하지만 숭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스케일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렇게 세 단계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프 엘리아슨의 작업들을 예시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작은 스케일 같은 경우는 제일 왼쪽에 Your Glacial Expectations라고 바닥에 이제 반사되는 재질을 깔아서, 이것도 작은 오브제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거울이 바닥에 있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작업이고, 이 바닥에 그런 거울 같은 재질을 넣음으로써 바닥이지만 하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변화를 주었고, 그리고 중간 단계 같은 경우는 관객이 이 작업물 안으로 들어가서 통과를 하면서 그 새로운 거울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공간의 왜곡들을 느끼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더 웨더 프로젝트라고 LED로 이제 태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선텐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누워서 이제 감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큰 스케일의 작업물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휴먼 스케일, 제일 처음 융합미술센터에 참여했던 작업도 휴먼 스케일 프로젝트였는데요.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단계의 스케일을 같이 이제 느낀다면은 공간을 새롭게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과 공간 밖에 있는 사람의 어떤 중력 체계나 크기의 스케일이 달랐을 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해서 만들었던 작업이고, 그리고 공간의 기본 단위를 공간이 X축, Y축, Z축 이렇게 이제 요런 세 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 단위를 큐브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 큐브를 앞뒤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한 칸씩 더 늘려서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큐브들의 외곽과 내부를 같이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길을 만들어서 큐브 안에다 이제 배치를 하고 실제 큐브도 만들고, 그리고 이 두 큐브의 안과 밖 그리고 세 가지 스케일을 같이 섞어서 작업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전시장에서는 큐브를 관객들이 이제 돌리면은 그 위치가 그 면에 해당하는 이제 가상의 큐브가 돌아가면서 그 내부에 있는 공간도 같이 바뀌는 식으로, 그래서 작은 스케일의 큐브를 중간 스케일 안에 있는 관객이 이제 옮기면은 그 안에 있는 큰 스케일의 공간이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이거는 산학협력 수업에서 만들었던 작업이었는데요. 상호누적이라는 팀에서 이제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었고, 아까는 한 명이 공간을 새롭게 탐구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 가상 공간 속에 다른 관객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이제 반응할까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이제 제가 제안했던 이제 내용을 발제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이야기는 그 가상 공간 속의 두 명의 관객에 대한 이야기고, 가상과 현실의 공간의 다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가상 공간은 현실과 다르게 두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공간에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겹쳐진 공간이었고, 사람들은 각각의 공간에 관객들이 할당되고, 이 공간은 처음에는 중력이 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바닥과 벽 관계로 이제 공간이 회전을 하고, 그러고 다시 바닥과 천장 관계로 회전을 하고, 그러고 이 두 공간이 합쳐져서
깨지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람과 합쳐졌을 때 이제 천장과 바닥이었을 때 깨지면은 한 명은 바닥에 서 있고 한 명은 천장에 달려 있지만 서로는 이제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서로 왜 바닥에 관객이 있지?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내부에 그 공간을 가이드하는 무용수가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두 관객은 현실 공간에서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손을 잡고 움직이면은 현실에서의 움직임이 이제 같은 중력 가상 공간이 같은 중력 상태였을 때는 차이가 없지만 가상 공간이 바닥과 벽 관계로 이제 가면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현실에서는 손을 잡고 움직이고 그리고 가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공간이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배경이 우주였기 때문에 계속 공간을 움직이면서 빛을 통해서 이 공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이랑 빛을 줬고 이런 형태로 이제 관객들이 만나면은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벽에 서 있는 사람이 사실 지금 1인칭으로 보이는 사람이 벽에 서 있지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왜 벽에 붙어 있지? 라고 느끼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관객들이 새로운 공간 체계를 느끼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시에서는 공간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면은 최근에 공연을 함께 협업으로 공연을 만들었는데 이 공연에서는 공간을 또 새롭게 인지를 하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공간에 이제 공간만 있었다면은 공연에서는 공간에 시간의 개념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현재, 미래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 시간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에서는 그 공연 자체의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간이 과거로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멈춰있는 시간을 보여줄 수도 있고 흘러가는 시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의 시간을 보여주는 거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슬립 노모라는 작업인데요. 여기에 가면을 쓴 사람들이 관객이고 지금 앞에 이제 검은 옷과 흰 옷을 입은 분이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점이 호텔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호텔 방에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이랑 차이점은 같은 공간이지만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시간대가 있는 거고 이 관객들은 그 시간대를 보는 또 다른 이제 관객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두 가지 시간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약간 공연을 본다는 느낌보다 내가 약간 이 호텔 방에 잠깐 몰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 게 그런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무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보통 이 왼쪽 무대는 왼쪽이 보통 지금 많이들 알고 있는 공연장입니다. 앞에 무대가 있고 관객석이 뒤에 있고 이거를 프로시니어 무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관객들은 한쪽의 무대 면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대에 이제 원근법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관객들은 한쪽 점에서 이 무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대를 보다 현실감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무대의 원근법이 많이 발전을 했던 거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이 무대를 보다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할 수 있는가 해서 블랙박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형태인데 무대가 관객석이고 관객석이 무대인 그런 이제 혼합된 공간을 요즘 많이 공연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공연은 무용수 한 명과 음악가 한 명과 같이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무용수가 인지하는 공간 체계와 음악가가 인지하는 공간이 완전 달랐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봤는데 저는 학부 때 건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공간을 볼 때 외부에서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지라고 이제 오브제처럼 많이 살펴봤다면 무용수 같은 경우는 특히 발레를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방향으로 공간을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이 어느 방향에 뻗어 있는지, 다리가 어느 방향에 뻗어 있는지, 저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 어느 만큼 거리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인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악가가 공간을 인지를 하셨을 때는 특히 이분은 스페이셜 사운드를 연구를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제가 더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이 소리에 의해서 이 공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투 채널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서 소리가 점점 커지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오브제가 움직이면 소리 이제 스피커가 아니라 사람이 여기서 일로 움직이면 사운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 채널이었을 때 왼쪽 저 기준으로 이제 왼쪽 스피커에서 소리가 컸다가 점점 작아지면 여기 오른쪽 스피커가 점점 커지면서 방향이 이제 느껴지는 방식인데 그러면 공간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구나 하지만 이걸 사운드로 만들려면 이 소리의 크기와 이 파장의 모양이나 그리고 얼마만큼의 딜레이를 통해서 이 위치 차이를 줄 것인지 공간을 느끼기 위해서 시간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움직임이 다 그냥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공간의 구성이 아니라 그러면 이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얼만큼이고 몇 분 후에는 작아져야 하고 이 뒤에는 이런 사운드가 나와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제가 단순 공간만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안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 명이 만나서 만든 게 선점하다였는데 점과 점 사이를 잇는 그래서 선점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온로드 지원을 받은 작업이었고 이건 이제 허락을 받고 보여드리는 건데 팜플렛에도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이게 이제 무용수의 동선과 이제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빨간 선이 무용수의 동선 그리고 파란 선이 소리의 동선. 이게 소리의 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스피커의 강약과 딜레이에 의해서 무용수의 위치를 사운드가 같이 이제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 무용수는 이동을 했는데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선을 보면은 무용수는 왼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한 번에 이동을 했지만 소리는 그만큼 이동을 하지 않으면 무용수는 여기 있는데 사운드가 여기 있음으로써 사실 1인무가 아니라 2인무가 될 수도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간을 새롭게 활용을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프로시니언과 블랙박스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공간감과 차이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관객들이 이 무대 밖이 아니라 무대 안에 이제 들어가서 함께 이 무용수의 움직임과 소리의 움직임을 함께 느껴야지 이 새로운 공간감을 느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무대 안에 앉아서 이 무용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공연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잠깐 보시고 가시면요. 그리고 위치감을 느끼고 갔으면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 그리드로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무용수의 몸의 형태보다 이 무용수의 위치가 이 공간에서 어느 위치인지
그리드를 그린 거죠.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리고 무용수의 머리나 손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이걸 보다 더 느끼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대 연출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공간의 안에서 느끼는 건 좋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오브제처럼 느껴진다면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막 뜯어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무대의 안에도 관객이 있고 무대 밖에도 관객이 있고 있어서 이 공연이 한번 끝난 다음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무대를 감상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제 움직임이라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작업이 화이트 캔버스라는 작업인데, 그냥은 아니죠. 빛이 꺼졌다 켜지는 원리로 이 빛이 선이 한쪽 점에서 다른 쪽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작업인데 이전 같았으면은 이게 선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를 활용했겠구나 했는데 한번 그 시간도 공간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구나를 인지를 하고 나서 이 작업을 봤을 때 선이 움직이는 거는 시간을 보여주는 걸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좀 확장된 공간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서 이 작업도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공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위치가 다 공간인데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 뭐 밝은지 어두운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내 주위를 바라보면은 보다 재미나게 이건 제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한데요. 보다 재미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간을 주제로 다양하게 보여주려는 것도 공간이 얼마나 재밌냐 보다도 이 공간을 관객들이 직접 이제 움직이고 하면서 다시 내 일상 공간을 바라보면 좀 더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전시로 했었는데 공연이나 퍼포먼스 쪽으로도 계속 시간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요. 같은 이제 제목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내 공간이 있으면 상대의 공간도 있고 제가 이 공간, 다른 분이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듣고 좀 더 작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협업에서도 다른 사람이 어떤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같이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존중을 하다 보면은 내 작업 세계도 같이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계속 작업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작가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드는 작업물의 안에서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그 바깥에서 이제 관객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분이 내가 만들려는 작업이 어떻게 보여지어야 전달이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만들다 보면은 좀 더 재미나게 작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내용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서 뒤에 여담으로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